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좀 물어보세요. 날짜가 조금은 다르지만 오늘 본 것만 해도 서너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조사 방식이 다른 이유가 크겠죠. 여론조사는 사람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딱 100% 일치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차이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느냐는 걸 보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조사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방송 나와서 지금 뭐 출연료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배종찬 수사님과 여론조사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좀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신데 아유, 아닙니다. 많이 바쁘신데 또 무거운 몸을 이끄시고 아이고 더워가지고요, 날씨가. 오늘 좀 많이 더워졌어요. 아우, 날씨가. 이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날씨가 많이 네, 예. 더워졌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TV 토론 이제 2차의 주제도 이상 기후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날씨가 이상해요. 지금 5월 달인데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이에요. 근데 아, 지금 지금 마음 날씨가 같아서. 근데 네. 좀 최근까지는 좀 날씨가 좀 추웠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 기후라는 거 이상하잖아요. 세상도 이상하고 정치도 이상하고, 아이고 선거도 이상하고, 이상한 지 꽤 됐어요. 방송도 이상하고, 방송도 이상하죠. 예, 좀 이상적인 세상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이상한 기념으로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예. 어떤 여론조사부터 볼까? 아, 저기 토론의 총평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할 말을 다 하는 토론이었고, 중요한 것은 각 후보자들이 다 자기들 처지에 맞는 그런 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뭔가 판세가 뒤집어질 만한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그렇지는 그래서 않았다. 2차 토론이나 3차 토론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시종 몸조심이야. 아웃복싱. 그러니까 이제 누가 치고 들어오면 왜 그래? 어쩌라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수를 안 잃으면 다행이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두 번째 이제 김문수 후보는 좀 더 공격적으로 파이트로 갔어야 되는데, 파이트 복수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공격성이나 또는 이 나를 좀 더 벼리는 그런 이제 이 복싱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후보 상대방이 어디에 좀 허점이 있는 게 보면서 잽잽 날리다가 이렇게 어퍼컷 정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좀 잽잽은 있었는데 좀 어퍼컷이 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영화 하나 보고 뭐 무서워서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을 환기시켜 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천조 시장이 된다 그러고 지금 두코반이 태물린 우리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갑자기 국내에서부터 원전 안 하게, 탈원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른바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극단적인 게 사람들이 들을 땐 잘 먹혀. 탈원전이에요, 탈출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뭐 방탈출도 인기 있잖아요. 네. 어떡하자는 거예요, 방탈출해서. 네. 방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디서 이제 득점 포인트를 만드는가 중요한데, 애를 썼어요, 김문수 후보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2차 토론에 이런 데서는 좀 참고를 해서 상대방을 지금 쫓아가는 이 도전자잖아요. 그렇죠? 도전자죠. 이게 이 성격을 보면은 이 판세를 보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는 시종이 이제 지략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조금씩 놀려가면서 커피 뭐 이러면서 이제 호텔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놀리는, 뭐 홍준표 후보의 표현대로라면 뭐 깐족거리는 건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상대방 후보를 상당히 멘탈을 뒤틀려 놓을 수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좀 약간 흔들렸어. 제가 볼 때는 약간 표정이 완전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참모가 사인 보냈겠지. 말려들지 마 이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거정국 후보 이야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제가 아니 뭐 각자 후보자들은 애를 썼어요. 근데
4명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네, 네, 네. 짧은 네. 시간이 네. 지금도 벌써 뭐 네. 유영한 변호사의 시간 지나갔는데 그래서 네. 뭐 그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2차, 3차 토론도 시정일관 이재명 후보는 점수를 안 잃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도 이길 텐데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더 이제 이준석 후보는 더 약을 올릴 거예요. 약을 올릴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자기 점수를 어떻게 챙겨가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토론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문수다 문수 하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좀 파격적이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 가서는 안 돼 이거 이 판은.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걸 뭔가 끄집어내 놓느냐. 대신 2차 토론, 3차 토론을 설란영 여사가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상당히 글크러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토론회를 나갔다 치고 설란영 여사가 거의 빙의된 채로 빙의돼서 토론을 하면은 상당히 점수를 얻지 않을까. 가령 뭐 유리 방탄막에 대해서 겁이 나요? 뭐라든지. 유리 방탄막 채우면 유리해져요? 뭐라든지. 또는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여론조사 오시죠. 자, 준비해 오신 여론조사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네. 많이 좀 다양하게 다채롭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 조사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여론조사가 미디어 에브리뉴스 그렇죠. 에브리 리서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5월 19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1000명 조사입니다. RDD 방식이고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이구, 토론회 직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붙어 있는 여론조사는 처음 본 것 그런데 같습니다. 이제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와해되어 가던 이 보수 집안이 좀 그래도 다시 석가래를 세우고 결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도 이제 작동을 했을 거예요. 뭐 토론 내용도 토론 내용이겠지만 토론보다는 그러니까 토론 이제 바로 직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조사를 보면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흔들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야구르지 그러니까 약간 좀 짜증이 났어.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토론보다는 뭐 설란형 효과인가요? 하여튼 뭐 그것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가담을 해주고 PK에서 또 미국에서는 오지 마라 하와이 왔나 어쩌고 뭐 어쩔 수 없네 이런 하와이 이제 하와이 이 바닷바람 효과도 있겠죠. 빠삐용 빠삐용 빠삐용은 무슨 상관 있어요? 탈출했다고 빠삐용. 아.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는 또 먹혔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이거 화면을 보시면 좀 확대해 주세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도 좀 올라왔어요. 이게 약오로지롱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8.5%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왜 이것만 보여줘? 뭐 이렇게 해서니까 여전히 요게 그렇죠. 이것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게 한길 리서치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론이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토론의 결과가 오롯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 48.9, 39.1이니까 일단은 한 자릿수 차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6.9.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6.9까지 합해지면은 대략 이게 거의 7%가 합해지니까 46까지 올라가요. 46이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걸 본다 그러면은 46대 48.9는 해볼 만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이제 유영아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준석하고 단일화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확 긋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왜냐하면 단일화에 조금이라도 응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훅 빠지죠. 훅 빠져요.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존재감은 사실상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근데 방금 전에 유영아 의원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시킬 수 있는 가장 목소리를 세게 낼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네. 안 해. 류병수 앵커 이걸 안 해. 저 바보예요? 그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아는구나. 둘 그래서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작동될 수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유영아 의원도 내려가서 전해드린 말씀도 있고 한 그 이야기가 그게 포함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당에서도 이제 승부설정에 당에서 전화를 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준석 박근혜 키즈 아닙니까? 키드죠. 박근혜 키드 단수죠. 전화가 있죠. 그러면 브라브라브라 누굽니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후보 제가 박근혜입니다. 네네네네. 단일화라는 것은 보수의 기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네네네네네.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의 연락보다도 저는 막판에 지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부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네네. 김문수입니다. 관등성명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알고요.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답답.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내 이야기가 좀 전개된 게 맞죠,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반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반이 맞으면 다 맞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오늘 다채롭게. 자, 이 대결. 그러니까 하나만 보여드리면 뭐 유리한 거, 뭐 김문수 후보 유리한 거, 뭐 우리는 TV 조선은 항상 공정이죠. 근데 요거를 보면 2.6% 이것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를 했고요. 조원 CNI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의 우리가 왜 여론조사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주 전에 비하면 7.7이 올라갔죠. 네. 이게 뭐냐면 단일화 파장도 있었고 이른바 뭐 니가 가라 하와이 오지 마라 하와이 뭐 이제 이 파장도 있었고 TK 파장도 있었고 또 민주당의 품에 안기는 이른바 엑소도스 현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이 갈 사람 간 건데요. 너무 그렇게 또 예. 그래서 갈 사람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7.7%가 있는데 이게 묘한 게 오른쪽을 이게 왜좀 말을 얘기가 네. 자, 제가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매트릭스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이걸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가 7.7이 올라갔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준석이 7.7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7.7%가 올라갔네요. 7.7. 이게 이렇게 똑같이 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준석의 7.7이 보태졌다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두 개가 보태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지금 45, 6이 돼요. 네. 5, 6이 되면 40 범위네요. 오차 범위가 돼요. 아니요. 이 차이가 거의 한 2.6 비슷하게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려온 게 2.6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네. 오차 범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숫자의 매트릭스를 보면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표정을 조금만 역동적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역동적이에요. 네, 역동적이에요. 네, 매우 이럴 때- 역동적입니다. 이럴 때 보시는 분들이 조금 감이 오게 하려면 제가 표정이 우리가 좀 역동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결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이내믹스 지금 부산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부터 이른바 북풍으로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오는 바람이죠. 남풍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결집도가
이제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2차 토론이겠죠. 과연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던질 수 있는 한 수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다음 여론조사도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계속 많이 준비했죠. 네. 보시죠. 근데 요거를 보면 요거는 YTN에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토론회가 끝나고 토론회 결과가 나온 거를 반영된 거죠. 그렇죠. 지금 자, 우리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50이고 36이잖아요. 그죠? 네. 36인데 김문수 후보도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결집을 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토론을 통해서도 그 이후에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 것은 또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내려온 것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핵심은 5%에 달려 있다. 5%. 제가 좀 재미있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요 그대로 화면 보여주세요. 자, 앞으로 이 5%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번 대선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 자, 이재명 후보가 50인데 5%라는 게, 지금 50이라는 것은 이재명 거죠.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지지를 결집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앞으로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5% 전쟁이라는 이야기는 5%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45. 45가 되죠. 그럼 그 45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왔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가정이요, 가정. 자, 그럼 어떻게 돼요? 41. 41이 되죠. 네. 이준석이 얼마예요? 6. 6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41 플러스 6이 얼마가 돼요? 47.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판세는 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판세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여론조사의 결과도 그렇고 지금 이 조사도 그렇고, 결국은 앞으로 남아있는 13일 동안 이 5%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5%를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2%를 움직인다. 그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협조를 해줘서 1, 2%가 움직인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잘해서 1, 2%가 움직인다. 이런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예전에 2002년 노무현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보면 이해창 후보가 1등으로 계속 앞서갔잖아요. 맞죠? 그때 보면 2등은 정몽준이었어요. 맞죠? 그다음에 3등이 노무현 후보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단일화가 하여튼 2등, 3등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 단일화를 통해서 막판에 하여튼 20일 정도 그때 남겨놓고 하긴 했지만 막판에 이 단일화가 시너지를 알면서 뒤집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해창 후보 표를 내려놓고 깎아 먹으면서 이 두 후보가 시너지를 내면서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한 3, 4% 50만 표였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시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이 이준석 씨, 김문순 씨에게 달린 거 시너지. 이해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그 앞서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 이렇게 굳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1위와 2위의 지금 이 지지율의 차이 14%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야, 저걸 어떻게 뒤집어?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50이 5가 내려오면 45잖아요. 36이 5를 보태면 41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준석의 6을 더하면 어디예요? 47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매트릭스가 아니라니까요. 저 그러면 저 진짜 음.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인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좀 물어보세요. 네. 자, 지금 똑같은 날짜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날짜가 포함이 돼 있는 세 가지의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지금 예. 오늘 본 것만 해도 서너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자, 보면 맨 처음 거 여론조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맨 처음에 봤던 거. 맨 처음 여론조사가 보면 46
36대 41이 나온 여론조사. 이거는 자 미디어 로컬 에브리 뉴스 공동 의뢰잖아요. 46대 41이 나왔어요.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 반면에 자, 맨 마지막에 봤던 거. YTN에서 엠블레인 퍼블릭에서 한 거는 50대 36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올 수 있는 크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사 방식이 다른 이유가 크겠죠. 이건 조사 전화 방식. 면접 조사고 자동응답 조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보면은 달리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동응답 조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그대로 대선에 득표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투표하러 간 사람들의 결과가 후보자들의 득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지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건데 그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46과 41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보여주세요. 제일 처음 보여줬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 정확히 그게 뭐예요? 46대 41이잖아요. 46대 41이잖아요. 46대 4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고 전화 면접 조사니까 이른바 침묵을 하고 침묵에 나선 이론이 있는 거잖아요. 뭉답을 하면서 샤이가 생겼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좀 더 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오히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드러내놓고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전화 면접 그러니까 전화 면접인 50대 36이 나왔어요. 전화 면접은 맞죠? YTN 거는 전화 면접은 53%, 응답률도 22.3%나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ARS 같은 경우는 5.5%가 응답률인데 저럴 때는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걸 따지려고 하지 말아요. 따지지 말라고요? 따지려고 하면 이 회사들은 다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방식의 차이나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면 돼요. 갤럽은 뭐예요? 갤럽은 어떤 방식을 씁니까?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조사. 네, 면접원이 하는. 제가 조사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방송 나와서 지금 뭐 출연료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무슨 뭐 조사회사를 다 대변하고 뭐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홍보대사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뭐 엄청나게 저한테 모든 걸 다 대표해서 네가 잘 설명해 주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저도 무진장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왜 백수도사. 그러냐? 저는 왜 그러냐면 배 소장님한테 뭘 여쭤보면 모든 걸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환타지인데 제가 그래서 환타를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빠지시면 안 돼요. 절개 마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저기 서울대 통계학과에 물어보세요. 네. 연구 많이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연구 많이 하다 연구됐어요. 네. 나 미치겠네 정말. 오늘 특별히 재밌는 날이네요. 그렇죠. 제일 재밌는 날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론조사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정확하게 자를 재면은 그대로 그 자를 잰 대로 나오는 게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는 사람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딱 100% 일치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차이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느냐는 걸 보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략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지. 자꾸만 이게 맞냐 안 맞냐. 제발 그런 사람들은 서울대 통계학과에 문의를 하세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문의를 하든지 고려대 통계학과에 문의를 하든지 고대는 통계학과 없을걸요? 숙명여대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죠. 그 여러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는 시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2자릿수가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뭐냐면 저도 다르게 생각해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 아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단일화를 했는데도 졌다? 그러면 이준석의 가치가 오롯이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야 합해봐도 뭐 안 되더라. 그리고 합해도 안 될 판이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해도 이거 해볼 만한데 하는 수준까지 올려야 돼. 그게 어디냐? 45야. 그래서 제가 자동응답 조사로 45까지 올라가야 돼요. 전화 면접 조사로 40까지. 우리 류병수의 그는 기억날 거예요. 저는 항상 자동응답 ARS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 조사 구분해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그래도 근근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전화 면접 조사 30은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맞아요. 우리 방송 나와서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1. 자동응답 조사에서 제대로 한 3개 조사 묶어서 한 평균 45는 나와야 돼. 이러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김문수가 45 나오면 이재명은 40%대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야. 50%대가 아니야. 그러면 47, 8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 정도면은 김문수 후보 지지층들도 해볼 만한 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는 이준석을 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몸값을 올리면서 단일화에 응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빚을 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대국민 앞에서 제대로 빚을 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집안을 살린 사람이 그러면 이준석이야. 준석이다 준석. 준스톤이에요. 네. 그리고 이준석도 들어갈 이유가 생겨요. 왜? 지금 들어가면 보수가 이제는 이번에 이런 상태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서 이준석이 들어가는데 또 이준석을 내팽개친다 보수에서 그러면 그거는 보수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이준석은 또 보수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수가 든든해져. 그리고 이 대선에서도 희망이 생겨.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단일화라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또 이거죠.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박근혜입니다. 네. 그게 돼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자꾸 보면 어제 그 이준석 후보의 그 공보 단장이죠. 수석 공보 단장 누구죠?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전 조선일보죠. 예.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이동훈 수석 공보 단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 이름과 같은 이름을 쓰는 측의 사람들이 전화를 자꾸 해서 절대로 단일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준석 후보의 전략인지 단일화를 거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지 이간질을 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건지 참 헷갈립니다. 저는 이걸 봐야 돼요. 이준석 후보만 보면 돼요. 단일화는. 근데 이준석 후보를 보면 되고 이준석 후보가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당 만들 때도 제가 몇 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도 엄청나게 질문했었죠. 이준석 후보에게 신당을 할 가능성이 0.0000001%라도 있느냐 물어봤더니 당시에 이준석, 준스톤이 그랬어요. 없다. 그때 제가 돈 내기를 했어야 돼. 아무 내기를 안 한 거야. 왜냐면 난 준스톤을 믿었거든. 안 한다고 하니까 설마 준스톤이 서울과학고등학교가 하버드 대학이 그런데 했잖아. 저한테는 100% 있다 그랬는데요. 신당할 가능성이요? 네. 나는 없다 그랬어요. 저한테는 100% 있다 그랬어요. 0.00001%도 없다 그랬어. 저한테는 100% 있다 그랬어요. 그럼 100%네. 예. 그럼 그 이야기는 저한테 없다고 했는데 100%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100% 한다는 이야기네. 저한테는 100% 한다 그래서 에이 제가 그랬어요. 계속 설마 그랬더니 신당을 하겠느냐. 예. 진짜 오. 할 거예요. 에이 설마.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하나의 그거는 2차 토론을 보면 될 것 같아요. 2차 토론 전에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일단 분위기상 또는 조건상 무리거든요. 그럼 2차 토론 때 김문수 후보를 쭉 짜고 공격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단일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봐요. 누구를요? 김문수 후보를.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 그거는 완주하겠다는 의지예요.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쭉 짜고 공격하는 것은 단일화 간다. 새로운 관전 포인트인데.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페이크거든 그게. 페이크예요. 2차 토론회가 언제 있죠? 내일인가요? 금요일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저는 이번 주 주말이 되게 중요하다. 금요일이면 토요일까지 사실상 1차 단일화 시한인데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1차 그 25일 전에 뭘 한다는 건 어려워요. 어렵네요. 어렵고 지금은 일단 토론회 이후에 이유가 중요하죠. 토론회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를 막 공격한다. 그거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할까요? 네. 이재명 후보를 쫙 한다 그러면은 공격한다 그러면 완주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2차 토론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저는 보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글들이 이게 캡처 형식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예. 뭐 캡처 형식으로 막 돌아다녀요. 뭐 이준석 캠프의 뭐 지지자들 글이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한동훈 전 대표의 팬클럽이라고 하면서 캡처 글들이 막 돌아다니고 또 뭐 김문수 후보 측 인사들의 글이라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맞을까? 아니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말고 정말 이렇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일이다라는 믿는 거는 유병수, 배종찬 나오는 것만 믿으세요. 아니 근데 배종찬 그런 나오는 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대로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대로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에서 또 본인들이 또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서로가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를 또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 분열시키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서 그게 상대방들을 이간계하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대선판에 흘러가서 보수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가는 그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최고의 이관계.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대방의 힘을 완전히 못 쓰게끔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에요. 창이나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예 창이나 방패를 들 힘조차 없애버리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사람들을 와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맥이 팍 빠지잖아요. 팍 빠지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 불협화음.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른바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내부 분열을 적진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맞아, 적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가 돼요. 원팀이 돼.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가 김문수가 됐든 앞으로 또 이준석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나경원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누가 됐든 보수는요 원팀이 안 되면은 끝장이 나요. 절대 못 이겨요. 자 보십시오. 2022년에도 그래도 뭐 0.73이 됐든 이겼잖아요. 윤석열 안철수 합했잖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2012년에도 박근혜 이인재가 합합니다.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97년에 DJ도 DJP 합했잖아요. 2002년에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했잖아요. 여러분들 선거는요. 합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팀이 안 된다? 그거는 볼장 답은 거예요. 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류병수, 배종찬, 배추도사, 강펀치 한상의 캠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을까?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을까? 오늘 점심? 네. 안 되는데. 안 돼, 아니지.